안녕하신가 친구요. 오늘은 2017년 6월 16일 금요일 저녁인데 오늘은 ASP.NET MVC 말고 네가 지금 이제 업무를 시작하게 될 윈폼을 한번 강좌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일단 ASP.NET MVC 코어는 계속 강좌를 진행할 거야. 계속 진행을 할 거고, 그거와 더불어서 윈폼도 같이 내가 가르쳐 주도록 할게. 그래서 일단은 뭐 윈폼은 내가 저번에 이제 서울 올라와서 우리 집에 있을 때 한번 설명을 들었겠지만, 그리고 지금도 업무를 이제 뭐 소스코드 분석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개괄적으로 처음이니까 한번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설명을 쭉 해주도록 할게. 일단은 윈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 글씨 크기를 조금만 늘려서. 자, 윈폼 이것이 무엇이냐. 원래 본래 명칭은 비주얼 C샵이야. 비주얼 C샵이 본래 명칭이고 이 비주얼 C샵이, 그러니까 윈폼이 하는 뭐랄까, 하는 역할은 C샵 언어를 기반으로 한 윈도우 프로그래밍이라고 보면 돼. 글씨가 너무 큰가? 윈도우를 C샵을 기반으로 한 윈도우 프로그래밍이야. 그래서 근데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메모장 같은 거, 메모장이라든지 뭐 여타 프로그램들 거의 다 이제 비주얼 C샵으로 개발이 됐었어. 근데 이 비주얼 C샵이 전신이 된 뭐랄까, 그게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일단 제일 처음에는 아마 들어봤을 거야. Win32 API라고 해가지고 C 언어를 통해서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였어. 근데 이거의 이거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C 언어이다 보니까 Win32 API가 또 난해하거든. 좀 뭐랄까, 좀 이렇게 API 자체도 약간 난해해서, 그리고 종류도 방대하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 윈도우 프로그래밍 하기에 개발이 조금 어려웠었어. 그리고 이제 이게 객체 지향 언어가 아니잖아, C 언어가. 그래가지고 절차 지향 언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지. 그래서 이제 객체 지향 언어인 C++가 나오고 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이제 C++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게 뭐냐면은 비주얼 C++야. 비주얼 C++고, 이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MFC라는 거야. MFC. 그래서 MFC를 한번 검색을 해볼까? MFC. 여기 보면은 이거 말고 위키백과 여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데이션 클래스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클래스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그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클래스 라이브러리야. 그래서 뭔가 기존의 C 언어로 개발했던 것보다는 좀 더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이제 C++라는 강력한 언어를 가지고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준 거지. 그래서 C++를 이용한 윈도우 프로그래밍이다. 근데 이거의 문제점도 또가 있지. C++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포인터를 사용한다는 건데, 포인터를 사용하다가 보니까 이제 메모리를 뭐 참조를 잘못한다든지, 뭐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지.
성능은 정말 빠르고 좋지만 그 포인터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접근하고 뭐 직접 뭐 메모리 해제도 해주고 이런 부분을 다 일일이 개발자가 손수해야 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다는 게 문제점이지. 쉽지 않았다는 게 문제점이야. 그래서 이거에 대안으로 이제 뭐랄까 대안으로 나왔던 게 뭐 특별한 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자바라는 언어가 나와가지고 자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우리도 자바랑 비슷한 언어를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제이샵인가? 제이샵이라는 개념을, 제이샵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 이게 자바랑 유사하게 이렇게 뭐랄까 좀 뭐 자바보단 좀 더 좋게 만들려고 계속 노력했던 언어지. 근데 제이샵이 이게 제이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소송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제이샵이라는 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고, 이게 나중에 돼서 C샵이라는 그 언어로 새롭게 나오게 됐지. C샵이라는 언어로 새롭게 나왔는데 이때가 2000년대일 거야. 2000년대. 이게 닷넷 프레임워크가 2000년대에 2000년 몇 월 며칠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2000년에 처음 베타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01년인가 그때 뭐 RTM 버전으로 나왔었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닷넷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그 지원을 하는 게 비주얼 C샵이라는 게 생겨나게 된 거야. 일단은 자바라는 게 이제 직접 메모리나 뭐 이런 부분 포인터를 접근하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제 JVM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가비지 컬렉터가 직접 메모리를 해제를 해주고 뭐 이런 부분 다 해주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가 뭐 실수할 수 있는 영역을 많이 줄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C샵을 만들었고, 그 C샵을 통해서 이제 그러면은 이 C샵이라는 언어가 개발이 쉬운 언어니까 이제 이걸로도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겠다 해서 만든 게 비주얼 C샵이야. 그래서 이게 비주얼 C샵이 나왔고, 비주얼 C샵이 나왔는데 문제점이 또 있었어. 문제점이 뭐냐면은 전통적인 그 윈도우 UI를 벗어나질 못해. 전통적인 윈도우 UI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은 보자. 이런 UI들 있지? 이런 것들. 그 회색에다가 흰색 있고 이런 버튼 있고 버튼 모양이 조금 이렇게 정형화된 그런 옛날 구식 클래식한 윈도우 그런 모양새들 있지. 이런 모양새들을 벗어나기 힘들었어. 벗어나기 힘들다 보니까 개발자도 개발자지만은 개발을 해주는 클라이언트, 개발을 이제 받아서 이렇게 운용을 하는 그 클라이언트들, 고객들은 좀 더 경쟁사보다 더 예쁜 뭐 프로그램, 아니면 더 뭐 유려하고 화려한 프로그램을 더 원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윈도우 이런 모양새를 별로 싫어하게 된 거지. 싫어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나왔던 게 이제 WPF가 되는 거지. WPF는 이제 잼을이라는 그 뭐랄까 XML에 확장된 그 언어가 있어. XML로 확장된 거를, 그러니까 잼물 코드를 이용해서 UI를 구현을 하고, 이때 그 잼물 코드가 UI로 구현이 될 때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GDI 플러스가 적용이 돼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GDI가 뭐냐면 그래픽 뭐 무슨 인터페이스 GDI GDI 그래픽 장치 인터페이스의 약자 GDI 플러스. 그래픽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API 중 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GDI 플러스 엔진이 장착이 돼서 이제 WPF로 이제 흔히 말해 그 좀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되고, 애니메이션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UI가
많이 바뀔 수 있고 예쁘게 바꿀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이제 개발 가능하게 됐지. 실제로도 이게 지금 이 비주얼 스튜디오도 전통적인 윈도우 개발 환경에서 개발했다면 이런 디자인이 안 나오거든. 이런 회색 바탕에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윈폼으로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UI가 WPF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WPF가 되었지. 그래서 WPF가 되었고, 뭐 설명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WPF가 나왔어. 근데 WPF가 나와서 이제 쭉 했는데 WPF의 문제점이 또 있어. 문제점이 뭐냐면은 뭐랄까, 러닝 커브라고 해야 될까? 러닝 커브. 그러니까 배우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 이유인즉슨 재물이라는 XML 그 UI 구현해주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그 C샵의 코드 부분을 연동을 할 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그 비주얼 C샵에서는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해가지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버튼에서 버튼 클릭 자체가 메서드화 돼가지고 그 메서드를 통과해서 뭐 기능을 구현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 WPF로 넘어왔을 때는 이게 이제 데이터 바인딩 개념으로 이제 바뀌게 됐어. 데이터 바인딩이라는 거는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리스트가 있을 때 리스트가 있고 모델이 있다. 모델이 있고, 그러니까 모델들이 모여서 리스트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리스트 유저라는 부분이 있고 유저라는 모델이 있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 리스트 유저, 그러니까 리스트를 출력을 할 때 유저를 모아서 하는데 이 유저들은 어디서 오냐면은 DB에서 정보가 오잖아. DB에서 정보가 오는데 DB에서 정보를 이제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재물 코드에다가 뿌려주는 거야. 뿌려주는데 이때 뿌려줄 때 뷰 모델이라는 게 필요하게 돼. 물론 그 WPF도 이벤트 형식으로 이제 뭐랄까, 이벤트 형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데 아마 비주얼 C샵을 그러니까 윈폼으로 오래 개발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네가 이제 대형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게 되잖아. 개발하게 될 때 코드가 완전 난잡하게 이루어져. 이게 뭐랄까, 너무 난잡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또 발생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대형 엔터프라이즈 프로젝트에 적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MVVM이라는 거를 도입해야 돼. 모델, 뷰 모델. 그러니까 모델이 바뀌면, 모델이 바뀌었으니까 뷰를 모델에 있는 데이터를 뷰로 이렇게 뭐랄까, 데이터 바인딩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대입해주는 개념이라기보다 요거 변경됐으니까 너도 변경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바뀌는 거지. 전통적인 이벤트 방식의 그런 비주얼 C샵이랑은 조금 개념이 달라지다 보니까 배우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C샵 코드도 사실 개발하기가 힘든데, 만약에 대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근데 거기에다가 재물이라는 것까지 그거를 이제 개발자가 해야 되니까 그게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 그 뭐 이 어려운 부분이 근데 지금은 이제 해소가 되지는 않았어. 아직까지도 굉장히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 영역 중에 하나야. C샵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WPF에서 더 나아간 게 이제 UWP라는 게 있어. 이건 UWP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UWP C샵이 있고 UWP C++가 있는데 UWP C샵은 WPF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UWP는 유니버셜 윈도우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제 윈도우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이제 윈도우 데스크탑, 윈도우 데스크탑이 있지. 윈도우 데스크탑이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 폰이 있지. 윈도우 폰이 있고, 많이는 안 쓰지만 윈도우 폰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외에 뭐 엑스박스라든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군들 있지. 그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군들에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이 UWP는 이때 이게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윈도우 10 그 앱을 개발할 때 사용을 하게 돼. 근데 이것도 그 장점이 뭐냐면은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이제 UWP 작업을 했을 때 이게 윈도우 폰에서도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이 가능해. 그래서 UWP라는 게 있는데 UWP는 뭐 지금 당장 배울 거는 아니고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가 한번 손을 대봤었는데 아직 뭐 API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UWP에서 특징적인 게 다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C++를 다시 지원하기 그러니까 원래부터 지원하고 있었지만 근데 이제 C# 때문에 정말 좀 구석탱이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북돋움을 못 받은 그게 됐었는데 UWP에 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도저히 이제 C#으로는 C++ 성능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UWP에 C++로 개발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넣고 그 다음에 뭐 C++ 뭐 개발 뭐 컨퍼런스 이런 부분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을 한다고는 들었어. 어쨌건 C++에 다시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2000년부터 지금 2017년까지 17년간 C#이라는 언어를 밀고 왔기 때문에 막 C++를 지금부터 당장 많이 밀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전통적으로 원래 윈도우 개발할 수 있는 게 C++랑 C#이랑 뭐 자바의 스윙 정도이니까 그 부분을 계속 연결해서 그래서 이제 C++ 개발자들도 비주얼 스튜디오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아. 그냥 잡설이 길었는데 어쨌건 이 정도까지. 그래서 비주얼 C#을 이제 강좌를 진행을 할 거야. 윈폼이지. 그래서 이제 윈폼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설치는 됐을 텐데 그래도 한 번 더 알려주도록 할게. 만약에 이제 ASP.NET MVC 코어만 설치가 되어 있다고 치면은 여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라는 걸 실행을 해줘야 돼. 이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가 돼 있으면은 여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을 딱 찾아가면은 V 영역에 가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코드까지 설치가 돼 있어서 뭐 코드 있고 2017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수정을 실행을 하는 거지. 수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비주얼 C#이 설치가 안 돼 있다면 그래서 여기 이제 .NET 데스크탑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WPF 윈도우즈 폼즈 및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빌드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해줘야 된다. 여기 보면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게 UWP이기 때문에 UWP로는 하지 말고, 그리고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MFC야. 비주얼 C++를 이용한 데스크탑 개발이고, 그럼 나머지 밑에는 뭐 웹이나 뭐 이런 것들이고, 여기는 뭐 모바일, 여기는 뭐 특별히 C++로 리눅스 개발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야. 어쨌건 결론적으로 요거 하나만 클릭을 하고 여기 이제 실행을 누르면 이제 설치가 되는 거지. 설치가 되고,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돼. Create New Project를 하게 되면은 여기 비주얼 C#이라는 템플릿에 이렇게 윈도우 클래식 데스크탑이라는 영역이 생기게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WPF 윈폼 우리가 할 거, 그 다음에 콘솔 앱이 있고, 클래스 라이브러리, 이제 DLL 만드는 거라든지, 쉐어드 프로젝트, 혹은 이제 윈도우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 윈도우 서비스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화면을 UI를 뿌려주는 프로그램은 아니야.
아닌데 그 프로세스 내에 실행이 되면서 계속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서비스 영역에 보면 이런 부분들, 여기 보면 실행 중, 얘네들이 실행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 없잖아. 물론 얘가 윈도우 디펜더라서 윈도우 디펜더가 여기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 거 볼 수 있지만은 그거 외에 뭐 톰캣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들이 화면에서는 보지 못하지만은 기저에 윈도우 OS 안에 기저에서 계속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서비스 형식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이런 것도 있고, MT 프로젝트 뭐 나머지는 뭐 이런 것들은 뭐 별로 안 쓰고, 뭐 쓸 때는 쓰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된다. 그리고 윈도우 윈폼 앱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이제 OK를 누르게 되는데, 이때 이제 .NET 프레임워크 버전이 참 중요해. 여기 .NET 프레임워크 버전 선택하는 건 요 위에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ASP.NET 코어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NET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뭐 설명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안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할 거야. 근데 내가 일단 그 실제 업무에서 .NET 프레임워크 버전이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은 .NET 프레임워크 버전이 낮은 그런 뭐랄까 레거시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까? 되게 오래된 프로젝트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유지보수할 때는 .NET 프레임워크를 어쩔 수 없이 이 낮은 버전을 쓰게 돼 있지. 낮은 버전으로 쓴다는 얘기는 C# 버전도 낮은 버전이 된다는 얘기야. 그 일례로 지금 보면은 .NET 프레임워크 4.6.1이 가장 최신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4.6.2가 가장 최신이고, 그게 이제 C# 7.0을 지원하는 그런 .NET 프레임워크이고, 그 다음에 여기 4.6대는 그 C# 6.0을 지원하고, 여기 4.5.2는 뭐 C# 5인가 그럴 거야. 그리고 이 .NET 프레임워크 4는 아마 C# 4.0 그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뭐 공부를 하는 거니까 최신화된 그 C#을 통해서 할 텐데, 대신에 이제 C# 7.0은 적용해서 하진 않을게. 왜냐하면 7.0에 뭐 그렇게 우리가 사용할 만큼 뭐 튜플이라는 거 있는데, 튜플 뭐 그런 기능을 쓸 일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NET 프레임워크 버전은 4.6.1, 그래서 이제 C# 6.0을 지원하는 그 부분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 .NET 프레임워크 4.6.1을 확인을 하고,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여기 more 그 프레임워크스라고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 보면 뭐 .NET 코어도 있고 .NET 프레임워크 4.7이 있네. 4.6.2 4.7이 언제 나왔어? 6월 15일? 뭐야, 어제네? 5월 2일날 이 블로그에 썼었고, 그렇구나. 수정된 거 보니까 어제 수정이 됐네. 어제 수정이 됐는데 4.7이 이제 나왔네. 4.7이 C# 7과 VB 비주얼 베이직 15를 지원한다고 하네. 그럼 4.6.2가 6까지 지원한다는 얘기인가? 이거는 내가 한번 보고 알려주도록 할게. 이 .NET 블로그 이것도 참 중요한데, 되도록이면은 뭐 일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그냥 일하기 싫을 때는, 일하기는 싫은데 일하는 척은 해야 된다고 생각될 때는 .NET 블로그를 한번 보는 거를 추천해. 여기 보면 .NET 블로그에 보면은 최신 업데이트 내용이라든지, 여기 탑쉘프 뭐 이런 내용도 있네. 탑쉘프는 이제 윈도우 서비스를 좀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뭐 프레임워크라고 보면 돼. 이것도 나중에 한번 가르쳐 줄게. 아마 그 회사에서 그 프로그램 개발할 때 윈폼 개발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서비스를 하나 개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때 그냥 여기서 단순히
윈도우 서비스를 쓰게 되면은 정말 개발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은 서비스다 보니까 그 디버깅 걸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 그래서 이제 탑쉘프라는 걸 쓰게 되면은 좀 더 그 디버깅 까다로운 게 좀 비교적 수월하고, 그거 때문에 탑쉘프를 많이 이용해. 그래서 이 단넷 블로그, 그 blogs.msdn.microsoft.com/단넷이야. 여기 단넷 블로그.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봐. 읽어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내용도 많이 있고, 내가 즐겨보는 곳이야. 어쨌건 윈도우 폼 앱 이 부분을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 그냥 만들어 볼게. OK를 눌러줄게. 자, 그러면은 이제 폼1.cs 해가지고 디자인 이렇게 나오잖아. 요게 이제 폼1, 그러니까 이게 기본 폼이 하나가 추가가 돼서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그대로 이렇게 스타트 F5번이나 스타트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이 폼 자체가 그냥 다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최소화, 그 다음에 뭐 최대화, 닫기까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 기본 구조는 여기 보면은 이제 별다른 건 없지. 앱.config라 해가지고 아마 생소할 거야. 앱.config라는 거는 전통적으로 뭐랄까 레퍼런스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단넷 프레임워크 버전도 명시가 되어 있고, 여기 레퍼런스에 등록되는 것들 중에 뭐 누계 패키지가 들어갔을 경우에 여기에 쭉쭉쭉쭉 리스트화 해가지고 추가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때가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 그 커넥션 스트링 있지. 커넥션 스트링을 여기에다가 이제 커넥션 스트링 적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하지. ASP.NET 코어에서는 그 제이슨으로 관리를 했었지만, 전통적으로 그런 제이슨이 담당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app.config라는 XML 파일이 다 관리를 했다. 그 점을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여기 보면 program.cs가 보이지? 그래서 이거 sta thread 이 부분이랑 뭐 어플리케이션 뭐 저쩌고 비주얼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쓰게 되면은 그 뭐랄까 콘솔 앱으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가지고 윈폼을 띄울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스태틱 보이드 메인이 이제 콘솔 앱의 가장 메인 함수잖아. 메인 함수에서 어플리케이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요것만 써도 될 거야 아마. application.run new form 해가지고 이때 system.window.forms라는 부분을 유직문으로 사용을 해주면은 뭐랄까 이런 cmd 창 떴다가 곧바로 이렇게 폼이 하나가 뜨게 되지. 어찌됐건 그 기반은 이제 콘솔에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윈도우 폼이 뜨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가급적 건드릴 일은 없어. 메인 함수는 건드릴 일이 없고, 그리고 이제 폼1.cs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UI가 나오게 되지. UI를 조정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지. 그리고 이 UI를 처리를 할 때, 이건 뒤에 설명할게. 일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제 내가 카톡으로 알려줬지만 여기서 F7번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그 폼1에 대한 소스 코드, 우리가 직접 작성하게 될 소스 코드들이 여기에 이제 명시가 되니까 뭐 확인하게 되고, 여기 보면 폼1.designer 뭐 이런 부분이 있지. 근데 이제 폼1.designer는 그 뭐랄까 비주얼 C샵에서 자동으로 구현을 해주는 곳이야. 자동으로 구현해주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는 개발자가 따로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기도 해. 되도록이면 필요에 따라서는 건드릴 수는 있는데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여기 보면 폼1.resx 해가지고 뭐 이런 문자열을 담을 때 문자열, 그 다음에 뭐 주석,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문자열 담당할 때 그 문자열들이 뭐랄까 프로그램이 다국어 지원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 그런 경우일 때나 뭐 그런 때 가끔씩 사용하지. 어찌됐건 이제 기본적인 이런 베이스는 요 정도로 되어 있어. 그리고 아까 설명하려고 했던 게 이 폼1이라는 그 UI를 이제 할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게 여기 왼쪽에 보면 툴박스라는 게 보일 거야. 이 툴박스를 항상 이렇게 고정을 시켜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면 돼. 이 툴박스는 여기 보면은 올 윈도우 폼즈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윈폼, 그러니까 비주얼 C샵으로 개발을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뭐랄까 도구 상자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도구 상자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 있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오픈 다이얼로그 하고 혹은 뭐 이렇게 라디오 버튼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텍스트 박스를 이런 식으로 넣는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드래그 앤 드롭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손쉽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얘네들도 뭐 이렇게 크기 조절 이렇게 다 되고 아주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되겠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은 사실 그 MFC에도 존재했던 개념이야. MFC에서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툴박스에서 가져와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데이터 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했지. 그리고 여기 보면 웹 브라우저까지 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 물론 성능은 최적화되어 있는 그 웹 브라우저가 아니다 보니까 그 쓰는 거를 뭐 추천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뭐 그런 것들 있지. 뭐 예를 들어 파이썬에서 많이 쓰는 건데, 크롤링 할 때 어떤 크롤링 했을 때 뭐 크롤링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뭐 게시판에 리스트를 다 긁어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어떤 페이지가 실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여주고 싶을 때 이런 웹 브라우저를 써가지고 해.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떤 주소에 뭐 처리된 내역이 쭉 있고 여기는 지금 현재 처리되고 있는 그 페이지의 화면을 이렇게 뭐 스냅샷 형식으로 이렇게 띄우는 그런 방식도 많이 썼었지. 그래서 이런 것도 되고, 그거 외에도 뭐 이거는 다 있는 내용이야. 위에 여기 보면 아까 올 윈도우즈 폼이라고 했잖아.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내용들이 다 합쳐져서 요 위에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너무 많고 찾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데이터면 데이터, 여기 차트 뭐 이런 부분 있고, 컴포넌트, 포인트 뭐 이런 것들, 타이머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모르겠다. 여튼 이런 식으로 요런 그 툴박스를 써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겠지. 그리고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 곧바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윈폼 개발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도록 할게.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은 간략하게 벌써 33분이나 지났는데 간략하게 여기까지만 하고 곧바로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할게.